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음 배우기로 했었죠? 후딱 배워봅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음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짚어줬었습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고 나서 단모음에서는 단모음 체계가 그리고 이중모음에서는 반모음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이 개념과 단모음 체계의 분류 기준을 집중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 전에 쉬운 문제로 머리를 풀어봅시다. 저번 주 1박 2일에 잠자리 복불복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1박 2일 멤버들 중에 딱 2명이 맞힌 문제입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죠? 정답은 몇 번? 빨리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기억입니다. 틀린 학생들 기억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제 모음을 후딱 끝냅시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눕니다. 이 21개의 모음 중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뭘까요? 개념을 살펴봅시다.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반면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발음해보고 이야 발음해보세요. 아 발음할 때는 입술, 혀의 모양이 안 바뀌죠? 아 근데 야 발음해보세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이에서 아로 바뀌면서 소리 납니다. 이야 그럼 야 벌써 여름이 왔구나. 이 문장을 모음의 발음을 유의하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지 파악하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본 다음에 정답 확인해보세요. 정답은 짠! 맞췄나요? 야, 이어, 와는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변하죠. 그럼 이제 단모음 체계를 볼 차례입니다. 우리말 모음은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합니다. 기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는데요. 발음해보면 쉽습니다. 아 순서대로 발음해보세요. 아 을을 발음할 때 혀가 가장 높이 있고 어를 발음하면서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아를 발음하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서 혀가 가장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 기준인 입술 모양을 볼게요.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모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면 원순모음입니다. 으와 우를 비교해보세요. 으를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이 평평한데 우를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죠. 오도 마찬가지 원순모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둥글원, 입술순, 한자어예요. 우를 발음했다가 오를 발음하면 우가 고모음, 오가 한층 아래인 중모음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음해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분류 기준, 혀의 전후 위치입니다. 발음할 때 혀의 앞쪽이 입천장에 닿으면 전설모음, 발음할 때 혀의 뒤쪽이 입천장에 닿으면 후설모음으로 분류합니다. 앞전, 뒤후, 혀설 모두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느껴질 뿐 발음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을을 발음해보세요. 이는 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은은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으면서 발음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중모음과 저모음은 순서대로 에와 에입니다. 이 에와 에는 표기가 명확히 다르지만 발음상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죠. 실제로 김치찌개, 올바른 맞춤법은 앞일까요, 뒤일까요?
이 단어들의 표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에와 에의 발음이 사실상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인칭 대명사 내가를 니가로 발음하는 것도 에와 에의 발음이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1인칭 대명사인 내가와 2인칭 대명사인 내가가 발음상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다 보니 의사소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인칭의 발음을 편의상 니가로 하는 것입니다. 전설 모음의 원순 모음 위와 외의 경우에는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로, 외면 같은 단어들을 발음하면 모음 외와 위의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판단해보세요. 만약 바뀐다면 이때의 외나 위는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봐야 합니다. 표준 발음법 제4항의 붙임에서는 외,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현실 발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는 관점에 따라 10 모음 체계부터 7 모음 체계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모음 체계의 분류 기준과 각 모음의 발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발음해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를 발음해보면 경국의 앞쪽 딱딱한 입천장에 혀가 닿아서 발음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후설 모음에 이를 붙이면 전설 모음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세종대왕님의 위대함. 이제 마지막 이중모음에서 반모음이란 개념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반만 모음인 게 과연 뭘까? 봅시다.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데 이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위치가 변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는 구간의 음을 반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중모음 야를 천천히 발음해보면 이를 거쳐서 아로 이야, 야가 완성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슬쩍 거쳐 지나가는 이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완성되지 않고 아주 짧게 지나간다고 해서 반만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중모음 더 볼까요? 예는 어떤 변화를 거쳐서 발음되는 이중모음일까요? 네, 예는 이에서 에로, 이에, 예로 발음됩니다. 이때도 이 짧게 스쳐 지나간 이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말에는 반모음 이만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중모음 와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와는 오를 거쳐서 아로, 빨리 발음해보면 와가 되죠. 이때 이 오도 반모음 오라고 합니다. 그럼 심화, 요는 반모음 2가 들어있을까요? 반모음 5가 들어있을까요?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반모음 5가 들어있을 것 같지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발음해보세요. 2를 거쳐서 5로 빠르게 발음하면 이요, 요가 되죠. 반모음 2와 5는 단모음 2와 5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와 5 위에 체크 모양의 기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써요. 모음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마지막, 이중 모음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모음 의를 살피고 끝내봅시다. 의를 주의하면서 다음 문장 발음해 보세요. 패배 의식을 주의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의식, 주의, 희망, 삶의의 공통적으로 모음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라도 환경이 달라서 발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 써보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의식과 같이 단어 첫 음절에서 초성이 없는 의. 선생님, 의. 초성에 이응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학생들, 참고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음으로 공부하는 이응은 종성의 이응입니다. 초성의 이응, 아야, 어여, 오요 등은 빈 공간에 대충 이응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성의 이응은 그냥 빈 공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의식, 패배 의식. 일부 의식을
의식이나 이식과 같이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건 표준 발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서 초성이 없는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주의는 주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의로 발음해도 됩니다. 셋째, 초성이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해요. 무조건. 따라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문의, 발음도 문의라고 해야 돼요. 이미 이렇게 많이 발음하고 있을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발음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사의. 중3 때 단어의 유형 배운 학생들은 조사 기억할 겁니다. 조사는 명사 뒤에 붙는 이런 짜투리 단어들을 가리키는데요.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삶의는 삶의와 삶의 모두 옳은 발음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확인. 아래 문장을 발음해보세요. 헷갈리나요? 일단 적어보세요. 그래야 표준 발음도 이번 기회에 배워보지. 헷갈리면 일단 초성이 없는 의는 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렇지만 나는 힘들다 하면 조사의를 애로 발음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의의 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의문과 자음 모음 체계를 EBS를 통해 복습할 겁니다. 선생님이 나름 쉽고 짧게 알려줬기 때문에 EBS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EBS 링크 걸어둘게요. 11분부터 31분까지 20분만 보면 됩니다. 빨리 기초를 끝내고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는 잘못된 발음들 같이 공부해봅시다. 오늘도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렵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서 과제에 제출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